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며 우리 군은 많은 전투와 후퇴를 거듭해 낙동강 방어선에서 적을 맞게 됩니다. 이때 국군과 미군은 전투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에 봉착하는데요. 문제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보급 문제였습니다. 당시 한반도는 보급품 운반의 최악인 전장이었죠. 이에 정부에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급을 맡을 사람들을 모아 전선으로 투입했으니 이들이 바로 일명 A프레임 부대입니다. 6.25 전쟁 당시 한반도는 보급에 있어서 정말 최악의 전장이었습니다. 국토의 70%는 산악지대였고 제대로 된 도로가 없었죠. 우리 군은 병력의 수송과 물자 보급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론 물자 보급 문제를 겪고 있던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싸우던 미군도 마찬가지였죠. 아무리 바다와 하늘에서 보급품을 가지고 와도 일선에 보급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미군은 민간 인력을 요청합니다. 1950년 7월 26일 대통령령 긴급명령 제6호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이 공포됩니다. 이를 통해 물자 수송에 필요한 민간인을 대거 징발하는데요. 원칙상 35세에서 45세의 남성을 모집하도록 정해졌지만 실제로는 10대 소년부터 60대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민간인들이 자원하거나 징발됐습니다. 이처럼 초기엔 다소 급하게 사람들을 모집했는데 나중엔 한국노무단이 정식으로 창설되며 그곳에 속하게 됩니다. 징발된 사람들의 복무기간은 6개월이었고 동원 실적이 부진할 경우 기간이 연장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노무단은 전쟁에서 전선부대에 탄약, 포탄, 연료, 식량, 식수 등의 보급품을 운반하고 참호구축, 막사건설, 철조망 가설, 전사자 부상자 후송, 도로와 교량보수 등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사실상 전투 외에 모든 일에 동원된 것이죠. 여기서 주된 역할은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험난한 곳에 보급품을 전달하는 일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때 우리나라 지형에서 사람이 물건을 나르기에 가장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수단, 지게를 사용하게 됩니다. 노무단은 45kg가량의 보급품을 지게에 지고 16km 떨어진 고지를 왕복했습니다. 하루에도 2번씩 산을 오르내리는 건 기본이었죠. 당연히 이 모든 것은 대부분 전투 최전방에 필요했기 때문에 매우 위험했습니다. 보급품을 건네받은 유엔군은 이들의 지게의 모양이 알파벳 A와 닮았다며 이들을 A프레임 부대로 불렀습니다. 노무자는 한 개 대대에 50명 정도가 편성됐으며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징발됐습니다. 노무단은 무기 없는 전투원이나 마찬가지였고 그들은 인민군의 남하를 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950년 7월 부산항엔 하루에 1만 톤의 전쟁 물자가 들어왔습니다. 이 물자를 내려서 전방까지 운반하는 것도 노무단의 역할이었죠. 그리고 그 보급품이 향하던 곳 중 한 곳은 북한군의 공세가 몰아치던 낙동강 중부전선, 다부동 전선도 있었습니다. 다부동 전투는 이 전투에서만 아군 1만여 명, 북한군 1만 7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6.25 전쟁의 격전지 중 한 곳입니다. 전투 지역을 보면 신주막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산과 언덕이었는데 전장 곳곳에서 전투가 벌어져 노무자들은 모두 산을 오르내리며 보급해야 했습니다. 또 이때는 여성 노무자도 동원되는데요. 다부동 전선 후방에서 많은 여성들과 여학생들이 군인들이 먹을 주먹밥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손으로 뭉칠 거 없이 밥과 국을 보급하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전선 곳곳에 포탄이 떨어지고 총탄이 날아왔기 때문에 보급을 하던 노무자들이 엎드리면 전부 엎어져 못 먹게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8월 한여름 매우 더운 날씨였기 때문에 노무자들은 밥이 싫까봐 쉬지 않고 고지로 뛰어올랐습니다. 다부동 전투에서 노무자로 일했던 사공태님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총 맞아서 다 죽어가는 사람을 가만히로 들 것을 만들어서 둘이 메고 다녔습니다. 어지간한 부상자는 없고 갔습니다. 다리에 파편이 박혔어요. 고무신을 신었는데 고무신에 피가 고였어요. 다부동 전투는 격전지였던 만큼 한창 치열했던 시기에는 하루에 노무자 50에서 6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진복균님은 당시 15세의 나이로 강원도 홍천 최전방에서 포탄을 나르고 전사자의 시신을 운반했습니다. 집신을 신고 다녔는데 전방에서 미군 군화 같은 것을 주워 신었다고 합니다. 진복균님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고지에 올라가면 실탄이 떨어진 국군이 노무자에게 손을 들면서 여기 실탄 가져오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방 산악지대 고지까지 M1 실탄이 든 철통 2개를 멜빵해지고 기어오르곤 했습니다. 박격포는 물론 76.2mm 곡사포 등 매일 위험하고 무거운 물품을 날라야 했고 어른들은 박격포탄을 지고 저는 실탄을 날랐지만 기운이 달리다 보니 픽픽 쓰러졌습니다.
탄약 보급소에 있을 때는 24시간 잠을 못 자게 하고 밤새도록 탄약을 날랐습니다. 노무자들은 걸어가면서 졸고 쓰러지고 했습니다. 노무자들은 철모는커녕 흰색 무명바지, 학생복 등 징집 당시의 옷 그대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눈에 잘 띄는 복장이다 보니 적의 표적이 되어 희생됐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최전방 포화 속으로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일명 지게부대에서 근무하던 노무자는 전선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군인과 함께 헌신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무자가 근무했고 또 목숨을 잃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노무자는 1950년 7월 전쟁 초기부터 활동했지만 유엔군사령부에서 한국노무단이 창설되어 정식으로 노무부대가 조직된 것은 1951년 6월이었죠. 따라서 노무단에 대한 제대로 된 기록은 이때부터 존재합니다. 미군 기록에 의하면 51년 6월 한국 노무단 창설 당시 노무자의 규모는 6만 4천 명으로 전쟁 말기에는 10만 명 규모까지 증가해 휴전협정까지 총 30만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그중 노무자 4,282명이 부상, 2,448명이 실종, 2,064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국군이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던 1950년 7월부터 1951년 6월 사이 얼마나 많은 노무자가 참전했고 목숨을 잃었는지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린 그저 희생된 이들이 민간인 통계에 포함되어 있으리라 추정할 뿐입니다. 포화가 쏟아지는 전장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노무대원의 귀향길엔 종군 기장, 징용 해제 통지서, 열차 승차권이 지급됐습니다.